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아, 오랜만에 예, 신 교수님,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서울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지금 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의힘 그 A조 오늘 경선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메인은 이제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안철수하고 네, 김문수 둘이서 이제 그 뭐 AI를 아느냐 뭐 등등 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애들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경선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조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네. 이재명이 동무대인데 이거 무슨 쇼하냐. 다 때려치고 그냥 이재명이 방맹이 두들겨라. 경선 후보로 확정됐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지금 88% 충청도에 나왔는데 이건 뭐 이 김정은이하고 이 저 시진핑 체제보다도 더한 거 아니냐. 그거 그만 때려쳐라. 쇼 그만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거의 민주당은 이제 뭐 이재명의 사당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요. 뭐 더 이상 네. 기대할 거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뭐 국민의힘 경선도 사실 조금 김 빠진 사이다 같이 좀 맥이 빠져가지고 화제성이 별로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여조나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음, 저쪽에 원사이드로 이기는 거 아니냐, 약간. 그리고 좀 재탕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예전에 네. 박근혜 정권 탄핵 때의 그런 경험도 있고, 옛날에 이명박 그 정동영 때 또 교훈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예. 분열된 진영에서는 아주 그냥 뭐 랜드슬라이드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렇게 음, 패배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음. 이쪽이나 저쪽이나 흥행성은 별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오늘은 사실 뭐 이제 그 경선에 그 나와 있는 네 명이 그렇게 어필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 정도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로 그렇게 주의를 어텐션을 못 받는 것 같고요. 내일이 사실상 이제 죽음의 조다. 그래서 내일 한번 들어볼 만하다. 그런데 이제 미리 전망해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내일 토론. 저는 또 나경원 의원님 지금 어디 한판 승부인가 그 좌파 방송 가가지고 방송하시는 거 봤는데 예. 아, 좀 나경원 의원님이 이제 그 윤 어게인 쪽의 아젠다를 잘 흡수하셔가지고 본인의 캠페인을 잘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음. 워딩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아하. 그 좌파들한테 그 좌파들의 이간질이나 이런 거에 자꾸 조금 넘어가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뭐 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한판 승부 가셔가지고 음. 그 좌파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 방송도 윤석열 좌파죠. 대통령한테 혜택을 받은 거는 한동훈이다. 나는 음. 이상한 자리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뭐 출산위원장 이런 것만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게 이상한 자리는 아니죠. 그랬더니 뭐 예산 20억인가 있는 뭐 예산 20억에 불과하고 뭐 장관처럼 뭐 권한도 없는 자리에 약간 그게 정말 좀 저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예 대표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아니,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지. 그런 말 할 아니, 뭐 때가 지금 아니죠. 너무 배가 저 부른 거야. 지금 자리는 저도 공직생활 했지만 공직자는요, 임명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죽자사자 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입니다. 무슨 뭐 예산이 많고 작고 뭐 실권이 없고 그거는 배부른 얘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 명, 5천만 명. 그 중에 뭐 장창급 이 풀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천 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대부분이 거기에 선택받지 않았는데 선택받은 걸로도 행복하다 생각해야지.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뭐 아니 나경원 맞고 맞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막말라에서 그 완전 풀에 공감 들어가면 능력이 정말 상실된 그래 공감 얘기고, 능력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윤 예. 대통령이 찍힌 거죠. 그리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기는 구박만 받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전혀 지금 맥락에 맞지 않는, 그리고 또 이제 음, 그러면서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그래서 윤심과 거리를 뒀다. 또 윤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지 말고 미래를 얘기하자. 그러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맞았죠.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다 옛날 일이고 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아젠다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그렇게 나와서 제 내일 토론회도 상당히 저는 조금 우려가 되고 지금 토론회 자체가 A조는 이제 김문수 장관님을 좀 띄워주는 그런 음, 편성이에요. 1대 예, 3으로. 예, 예, 김문수 장관님만 약간 친윤 쪽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B조는 한동훈만 띄워주는 거예요. 또 한동훈하고 1대 3으로 해가지고
음, 한동훈 물어뜯겨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예. 하면은 1대3으로 되면 그 사람의 그 아젠다가 더 이제 구도가 더 강조되는 그지, 예. 거라서 저는 이거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동훈을 띄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음. 나경원 의원님은 좀 전략을 그 말하시는 거나 이런 거를 조금 감을 아직 한 60%, 70%만 잡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윤 어게인의 그런 거라든지 반 이재명 전선에서 국익을 얘기하고 트럼프 얘기하고 그런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왜 거기서 막 무슨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는 거리 둘 거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구박받았다. 이런 얘기는 정말 예, 그리고 이상한 자리를 받았다. 그건 정말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예. 그럼 사람들이 저렇게 고마워할 줄 모르네. 이렇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예? 그러면은 그게 서운하다는 거야? 한동훈만 예뻐해서 나는 소외돼서 서운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최악의 지금 워딩이었고 그런 점들이 조금 나경원 의원님의 한계가 아닐까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 이제 뭐 민주당 경선 볼 것도 없이 88%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예. 음, 근데 약간 이재명 보면 이재명의 제가 이거 지금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이 기사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네. 표정이 되게 좀 썩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저 생각이 같아요. 그거 좀 논평해 달라고. 표정이 이재명은 계속 그래요. 뭔가 좀 음, 버티기? 예, 음,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랑이에 올라탔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호랑이 예. 등에 음, 달리는 호랑이 등 뒤에 올라탔다라는 말이 저는 이재명하고 되게 그 맞아 떨어지는데 호랑이의 기세는 무섭지만은 호랑이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음, 등에 올라탄 이상. 예. 그렇죠. 예.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힘에 올라타서 파국으로 가는 그런 느낌. 제가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예. 폭주하는 기관차에 음, 올라탄 사람이 전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음, 지금 이제 나오는 후보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음. 사람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냐 이게 그러니까 음, 음, 북한도 북한 왕조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게 북한 왕조가 이거를 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약간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민주당에서 오로지 이재명을 외치는 이유가 이제 음, 완전히 이재명한테 잠식된 당이라서 이 이재명을 분리할 수가 없는데 이 이재명이란 존재와 이 민주당 좌파라는 세력이 서로가 서로에게 제어 불가능한 그 폭주기관차, 예, 음. 호랑이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서로가 서로를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 좌파의 그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주의적인 일당 독재적인 이 체질이 북한 사회처럼 이제 이미 음, 체질화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거를 제어하거나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도 그런 리더십이 없고. 음. 근데 그 체질화된 그 토양은 누가 만들었냐? 그게 문재인 때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 네. 팬덤 정치. 예. 네. 팬덤 정치가 체질화되고 우상숭배 정치가 체질화됐는데 그 시스템을 이재명이라는 어떤 그 이재명이 그러니까 해킹을 한 거죠, 완전. 네. 예.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재명의 저 표정이 상당히 막 끝을 향해 달려가는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재명 이후에 넥스트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네. 더불어민주당이? 예.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 전국에, 지금 예. 끝을 향해 가는 그 막다른 길을 예. 향해 가는 그런 자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벗어날 수도 없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요새는 그래서 음, 이재명 집권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네. 예, 그리고 예. 이재명 집권 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의 정신을 앞세운 새로운 정치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음, 이재명 이후에 그러면은 다음 권력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노답인 거예요, 노답. 그래서 네.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재명이 그래서 뭐 터키 에르도안이라든가 히틀러식의 모델을 해서 장기 집권 집권. 연장의 꿈. 예. 지금 이제 거의 옵션이 없는 거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음, 예, 그런 음, 식으로 상대를 말살시키고 내란 수계당으로 해가지고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반대자들 다 억압하고
뭐 형수 욕설한 거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다 집어넣어야 되고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예, 예. 약간 그런 극단적인 방식 외에는 이 민심과 괴리된 그리고 국제 정서와 괴리된 이 대한민국에서 집권하기 위한 그 수가 없는데 그게 저는 약간 구한말의 그 음, 봉건주의적 질서와 같다는 거죠. 막 음, 세계는 변하고 있고 민중들은 이제 막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봉건적 왕조 세력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음, 뭐 밀란 나면 다 그냥 처단하고 새로운 신규도 들어오면 다 처단하고 박해하고 문 걸어 잠그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권력 투구만 쌀벌하게 하다가 몰락했잖아요. 예. 음, 저는 그런 약간 폐쇄적인 약간 정말 뭐 쇄국 민주주의 집단에서나 나타날 법한 그런 연성 파시즘이 지금 음, 더불어민주당을 다 음, 음, 오염시키고 있다. 그 체제로 지금 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음, 이재명의 저 표정과 얼굴이 참 음.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그 쓴웃음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아니, 저하고 이제 비슷한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사람들 얘기를 봤더니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이 방첩사도 없애버리고 검찰도 둘로 쪼개고 감사원도 국회에다 갖다 놓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이 삼권 분립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데 완전히 전체주의, 그야말로 이재명 독재 왕국을 건설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냥 탄핵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 휩쓸려서 이런 이재명의 말하자면 민주의식의 결여.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주의 파시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연성, 예? 이 연성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연성 정도가 아니고 강성이고 독성이 강한 그런 파시즘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해와서 그걸로 우리가 이제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됐잖아요. 그 이 동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생명력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별로 심각성을 못 느껴.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타파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홍준표 중 후보가 엊그제 아주 쉽게 이 뉴스타파 기자 좀 한마디 이제 치면서 아니 형수 거기 찢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거를 왜 질문 안 하느냐. 예? 이런 얘기. 그리고 저 김부겸 여성을 농락해가지고 무상연애했는데 왜 그런 건 얘기 안 하느냐. 그리고 네 가지 다섯 가지 지금 재판에다가 12가지 범죄 혐의를 받는데 이런 중범죄자가 어떻게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아니, 검사 사책했는데 지금 하는 게 뭐냐. 대통령 사칭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따져야지. 자기하고 명태균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왜 이걸 너는 나한테 시비하는 거야. 그 뉴스타파 박살냈어요. 그 정도인데 그거를 그냥 코믹한 거. 홍준표 후보는 본래 말을 시원하게 잘해.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이제 끝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 위에 국가의 정체성, 그렇죠? 헌법 가치의 붕괴, 이런 심각한 지도자적 자질의 결여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슈화가 안 돼. 이거 참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뭐라고 좀 호소 좀 하고 싶으신지요? 정말 그래서 심각해요. 저는 지금 나라가 거의 구한말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뭐 체제 전쟁급의 그거를 그 윤 어게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아젠다를 치고선 대중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음, 상당히 지금 베네수엘라 행으로 가고 있는 신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그 계엄 이거 탄핵 이거를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악마화만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 프랑스 예. 혁명 그때 그 군중 폭동 같은 그런 거의 그런 식의 것이 여론전의 악마화 이런 거 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기득권 86 여의도 그 기득권들이 그 논평가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주류 언론의 어, 의사결정권자들이 그 87 체제의 그 담론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 시대에 무엄하게 계엄을 하다니 뭐 무도하도다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 음, 망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 그 구한말 사대부 정치 그런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거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 깨어난 그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청년들이 깨어나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윤 어게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 대통령이 되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청년 이제 우파 정당 세력이 등장하는 건 아주 자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번에 뭐 김계리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우파 정당 한다고 했다가 그 접었죠. 취소했잖아요. 예, 유보한다. 예. 취소한 거는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아하. 그러니까 이번 음. 대선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재명이 이미 여의도와 이재명과 그 여의도 기득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화형식을 하고 자기들의 그 스테러스코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적인 패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변화하는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발 맞추어서 이 지금은 이제 제2의 건국이라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파 세력이 진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파 음. 세력이 기본적으로 진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음. 조선왕조 봉건 시대를 끝내고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 발전을 이룬 그 세력이 우파 세력이잖아요. 이승만 예. 대통령과 공산 음. 반일 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일궈내고 그다음에 공산당과 싸워서 나라를 만들어낸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수입니까? 네. 음. 진보죠. 진보 음. 개혁, 개혁적 음. 우파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음. 개혁적 음. 우파. 근데 그 음. 우파라는 거는 봉건적 질서를 타파하고 중산층을 만들고 서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예. 교육과 복지 시스템을 만든 게 우파란 말이에요. 예. 저희 의료보장제도 전 세계적으로 그 사회민주주의의 그 대표적인 음. 성과물 아닙니까? 전 세계적. 그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박정희 음.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예. 서민과 국민의 편인 우파인 것이죠. 예. 기득권과 귀족과 봉건 세력을 위한 우파가 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음. 지금 제2의 건국을 얘기하는 것이 음. 지금 기득권 세력이 누굽니까? 기득권 강남 좌파, 그다음에 음. 86 체제에서 거들먹거렸던 운동권 좌파, 예? 음. 그리고 지금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좌파 카르텔, 예? 음. 양아치형 좌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좌파 기득권 카르텔을 갈아엎고 87 체제를 엎어서 음. 새롭게 개혁적 청년 우파가 나서서 나라를 다시 한번 리빌딩 해야 될 시기다. 저는 이제 음.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시대의 끝자락에 이재명이 있고 음. 시대를 여는 사람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타이밍이 맞지 않다. 아주 그 좋은 저런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한 네다섯 시간 만에 그게 아니야. 윤 대통령 그걸 바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갖고 이제 뭐 석동현이나 뭐 이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불을 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김계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가 2030들이 이번에 저 탄핵을 반대한 이유 그 근본 취지가 그냥 퇴색돼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뿌리쳐 흔들리니까 그 지점을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파 중에 하나예요. 윤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맨 먼저 치고 나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결국은 이 신당은 안 돼. 지금 이런 걸로 연결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30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여튼 이제 때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갖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민주당은 원천적으로 이건 민주주의적 이 정치를 하는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2030 대학생들 사이는 상당히 좀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공감을 받고 있고 이런 이제 현상에 대해서 이런 일종의 이제 트렌드라고도 저는 보고 싶은데요. 이제 직접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을 가리키니까 좀 다른 그 평론가들보다는 이제 현실적으로 또 이 학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현 정치 상황 좀 분석하면 또 좋은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들이 아까도 제가 그 최진영 변호사님 TV에 잠깐 오디오로 출연을 했는데 그 사무실이 교대 쪽이시래요.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 그 아크로비스타 그쪽에서 가까운 그런 위치인데 계속해서 그 윤 어게인 집회 그 소음이 들리는데 그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정말 되게 막 그 홍대 젊은이들의 그 열기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집회 열기도 되게 좋고 되게 유쾌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하. 지금 이제 뭐 탄핵 인용된 지도 한 2주 됐는데 그렇죠. 네, 2주 좀 넘었는데, 하일이니까. 예, 그 윤 어게인 집회의 동력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고, 이제 문제는 젊은이들이 이제 요새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덕후라고 하잖아요. 덕후, 그 예, 덕심. 맞아요. 예. 음. 근데 덕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시시해서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아하. 그러니까 이게 요새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요새 지금 뭐 한도수 총리도 계속 뭐 통합 얘기하고 지금 쌍권도 통합 얘기하고 지금 뭐 한동훈도 지금 우리가 뭐 분열할 때냐 통합합시다 그러면서 다 같이 그냥 한 자리씩 합시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젊은이들의 그 가치관이나 지금 젊은이들의 문화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예요. 요새는 아, 각자 도생의 시대고 개인주의의 아, 시대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 이재명이 왜 인기가 있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막 좋아서 추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찍어야지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 자기한테 이득을 주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득. 예. 음, 내 주머니에 몇만 원 꽂아주고 공짜 교복도 주고 예. 지금은 사람들이 다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돈 풀기를 해서 인심을 얻은 게 아니시죠. 그렇죠. 자기가 보여준 그 결기, 싸우는 그런 예? 음, 용기, 이런 카리스마 때문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멋있어. 막 뭐 그런 거예요. 음, 찢었다. 예, 찢었다.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능력주의거든요. 근데 그 능력주의라는 게 아, 그 한 개인이 얼마나 음, 생존 투쟁을 하는지, 얼마나 인정 음, 투쟁을 하는지, 그거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음,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각 진영에서 지금의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던가 각자 도생의 이 처절한 생존 투쟁을 벌여야 하는 이 대중들의 그런 절박한 심리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저쪽에서 뭐 음, 보스가 된 거고 윤석열 음, 대통령도 이쪽에서 음, 대체되지 않는 그런 음, 캐릭터와 서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음,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기득권 음, 87체제 여의도 그 선비 양반들이 통합해야지. 통합을 하라는 건 뭡니까? 너의 취향이나 너의 음, 주장을 접어두고 음, 이건 전체주의로 가자 이거잖아요. 네. 진영을 그렇죠. 앞세워.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윤어게인 나가고 탄핵 반대 외쳤던 젊은이들한테는 그 말이 전혀 안 통해요. 야, 음, 이재명은 막아야 되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국힘의힘을 찍어. 그게 안 통해요. 음, 국민의힘이 뭔데, 나한테? 음, 국민의힘이 나한테 뭘 해줬어? 그리고 국민의힘이 음,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유능해? 음, 또 대통령 만들면은 또 탄핵시키려고? 예, 이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친구들이 왜 집토끼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6070에 이제 우리 전 대표님하고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 분들 있잖아요. 본인을 되게 정통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음,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그 진영 의식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으니까 예전 세대만 해도 그래도 음, 이렇게 내 마음에는 썩 들진 않아도 내가 참아야지라던가 내가 좀 힘을 실어줘야지. 다 나라 망하면 안 되니까 뭐 그게 일부 먹힐 수는 있어도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게 전혀 안 먹힌다는 거죠. 음, 더더구나 중도층한테도 안 먹힙니다. 이번에도 안철수가 그 김문수 그 후보님한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됐는데 그러면 음, 내각의 일원으로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면은 중도층이 표를 줍니까? 음. 예. 웃기는 거예요. 또 탄핵하고 또 탄핵하고 사과하려고 뽑아주면 예. 이재명 보세요. 얼마나 뻔뻔해요. 이재명한테는 그런 얘기를 묻지 않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빌런이더라도 저기 국민의힘보단 낫겠지. 예? 더불어민주당은 똘똘 뭉쳐갖고 있으니까 뭐 음, 굴러는 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음. 들어도. 네. 네, 네. 좀 답답합니다, 정말. 아, 진짜 큰일 났어요. 네.
큰일 났고, 지금 큰일 그래서 이제 났어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은 자꾸 없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 이제 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든 홍준표든 나경원이든, 여기하고 이제 1등 하는 사람 최종적으로 이제 한번 붙어서 그때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덕수 대행의 지금까지의 이제 그 내용, 말하자면 이제 한덕수 대행이 나올 거냐 말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시종일관 안 나온다는 말도 안 하고, 나온다는 말도 안 하고, 나는 오로지 관세 협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예상되는 행보,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리고 우선 우리가 정권을 뺏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그 카드, 그 한덕수 대행의 카드는 꼭 필요한 건지, 이런 좀 그 정치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급변 상황에 제일 큰 변수가 한덕수잖아요. 네, 그런 걸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한덕수 대행의 그 정치적 파급력이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막 다이다이로 붙을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음, 저는 그거에 의구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아, 아무런 변수가 없다 보니까 음, 그 한덕수를 이렇게 조금 부양시키는 존재감을 음, 약간 부양시키는 느낌이 있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두 아,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뜨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막 이길 것이야라기보다는 지금 음, 국민의힘의 질이 멸멸한 상황을 반영하는 거 아닐까. 예. 그런 아,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동훈이나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한독수라도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음, 예, 그런 것도 음,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 때문에 조중동이나 기성 그 제도권에서 한독수를 띄우는 것과 동시에 또 친윤 쪽에서도 친윤 나름대로 또 이게 김문수나 뭐 나경원으로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한독수를 또 띄우는 것도 있고 음, 그렇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한독수 총리가 음, 지금 나오는 워딩 자체가 음, 어쨌든 뭐 통합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음, 소위 말하는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보수 음, 우파의 어떤 안정주의적인 관료 세력들의 그 반 이재명 정서라던가 이재명 음, 포비아를 반영하긴 하는데 확실한 그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국제 정세와 발맞춘 지금 이제 그 서민을 위한 우파, 그다음에 음, 청년을 위한 우파, 그리고 음, 나라 국가 기강을 하기 위한 우파가 필요한 어떤 강력한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정치력이라는 면에서는 한계가 뚜렷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치, 그래서 한독수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거의 임시정부적인 성격? 네. 거기다가 한독수 총리가 이번에 그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는데 헌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처분 그러니까, 때려버리고 지금 마은혁이 점령한 헌재는 거의 반국가 세력에 준하는 그런 식의 제가 보기에는 헌재가 뭐 됐죠.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국민들이 그 경각심을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뭐 50% 넘게 헌재를 맞아요.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 굉장히 지금 저는 이 국가의 운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우리가 진짜 막 홍콩이 되느냐, 예? 음, 베네수엘라가 되느냐 음, 아니면은 겨우겨우 임시정부라도 꾸려서 어떤 그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었는데 음, 지금 일부 남미 국가나 또 이 유럽에서는 청년 우파, 예, 청년 음,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우파 바람이 불고 있고 그것은 대중을 위한 그 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코리아 퍼스트의 우파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기존에 굉장히 그 관료적이고 기득권적이고 글로벌리스트 우파와는 좀 다른 결이죠. 그래서 그 음, 다른 결의 우파가 태동할 수 있느냐, 음, 얼마나 이제 결집이 되는 힘이 모아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음. 것들이 저는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오늘 또 그 우리 이제 신 교수님의 그 해안을 많이 참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우리 구한말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그 여론이 제일 큰 변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여론이 제일 큰 변수인데 여론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 좌파들은 적극적인 뭐 우리 정보기관에서 하는 얘기들은 예를 들어 적극적인 여론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떠나서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악마화하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말하자면 신출기몰한 정치 지도자, 만능의 정치 지도자로, 예? 그러면서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조약된 걸로 이렇게 여론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파는 갈팡질팡해. 이 여론 조성 노력을 누가 하는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주체 세력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걸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또 앞에서 끌어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조직체도 없고 인물도 없어. 이 야당은 우선 종북 좌파들이 지금 앞장서서 하잖아요. 전문 시위꾼들이. 근데 우파는 점잖은 애. 그런 얘기하면 내 격이 안 맞아. 그런 건 내가 안 하는 거야. 이런 자만에 빠져 있다.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에서 지는 거는 이거는 저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 여권에서는 여론전 자체가 없다. 그리고 우리 후보들도 아까 이제 나경원 얘기 들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구멍 파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내일이 이제 죽음의 조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진짜 어떤 이제 논조가 나올 것이면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이번 1차전은 당원이 안 들어가잖아요. 순수 국민 100%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가 뭐 잘못됐네 잘됐네를 떠나서 일단 나오는 지표로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잖아요. 일단. 그걸 본다면 탄핵 찬성론자다 한동훈이나 안철수 이런 인간들이 만약에 치고 올라오면 이거 2차전에서 어떤 변수가 올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그래서 1차전에서는 국민 여론이 100%이기 때문에 탄핵 찬성 세력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지금 사위가 관심이잖아요. 사위가 지금 뭐 톡까놓고 얘기한다면 대부분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보는 게 나경원이냐 안철수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철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 2차전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물론 제일 큰 건 대선을 앞두고 여론전에서 주도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겨우 있다는 게 2030들이 우리 당반들인데 김계리 변호사 이런 데서 당반들에 있다가 전부 후퇴해. 그러면서 이 후퇴한 공간을 누가 지금 치고 들어가느냐? 윤 대통령 뒤로 빠져야 돼. 이런 얘기나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론전을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우리 이제 심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윤 어게인 K드라마 윤석열,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후보들이 참고할 만한 전략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다 맞물려 가지고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여러 방면으로 전략을 이제 수립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게 페북도 좋은 얘기가 많아서 방송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캠프 음, 쪽에도 다 전달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 김문수 장관님도 처음에는 감을 못 잡으시고 윤하고 거리 둔다고 했다가 이제 지금 뒤늦게 이제 방어하는 수준의 음. 얘긴데 딱 대표님 오늘도 말씀 방어했더라고. 네,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치고 들어가는 그 공세적인 여론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예, 음. 거기다가 그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되게 위험한 게 뭐야, 후보 적합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후보 적합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예, 역선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맞아요. 아예 그냥 이재명까지 넣어가지고 대선 후보 이렇게 하면은 모를까 후보 적합도로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역선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본인을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저 좌파들이 좀 많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안철수가 들어가게 된다, 나경원 의원이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대 김문수가 돼서 김문수 장관님 쪽으로 더 결집이 더 되겠죠? 그러면 1위는 음, 자연스럽게. 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나경원 의원님도 참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좌파 나경원 의원님한테도 제 좌파 쪽은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굳이 한판 승부 나가셔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또 정치인들도 한테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쓴소리 하기도 좀 그래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도 하셔야 돼요. 우리 저 아, 신교수님 같은 예. 지식인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되게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님이 잘 수용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나 의원님이랑 전에 한번 제가 어
그런 말씀은 했었어요. 그때 김문수 장관님이 저 김현정 나가가지고 말실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타격을 입으셔가지고 그런데 나가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아이 그래 뭐 CBS CBS. 정도는 그래도 나가서 할 말 해야지 하셨는데 또 이번에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근데 솔직히 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전략을 드리고 한다고 해도 그게 다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답답하고 네,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미리 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기가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 반대로 하시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다 사고가 나고 근데 결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저도 근데 지금 다 결과가 안 좋잖아요. 예. 김무수 후보님도 제가 다 그 전략을 드렸었는데 2030 잡아야 된다고. 그다음에 한동훈하고 이준석은 딱 선을 긋고 나머지 분들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드렸는데 다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해서 지지율이 오르면은 괜찮은데 떨어져. 음, 그러니까 저만 밉상이 되는 거죠. 괜히 제가 뒤늦게 제 말이 맞잖아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괜히 기분만 나쁘지.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제가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전망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망은 약간 이제 지금의 그 우파 정당은 상당히 기득권 관료화돼 있는 체질을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아, 말하는 전략들을 되게 급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음, 수용성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음. 뭐 그것도 이제 사람이 이제 또 배고파야지 자기가 목말라야지 우물을 파는 것처럼 그렇죠. 어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전망을 하자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수 우파 중산층들의 그 뭐랄까요 그런 이성적인 힘이 저력이 없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 저력이 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 디지털 의병장들이 나오고 2030이 결집하는 그거에서 대학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에서 씨앗을 보았다. 예, 음, 아직 저 문화적인 패권이나 그 모든 여론전에 있어서의 패권이 좌파에게 뭐 거의 제가 보기엔 8대 2 정도로 넘어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중산층들,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의 풀뿌리 저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씨앗을 보였고 음, 이제 더 좀 이 보수 정당 자체가 이제 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 정당 플랫폼이. 그러니까 음, 뭐 김계리 변호사 같은 뭐 2030의 정치 세력화는 음, 불가피하다. 저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 홍콩이나 베네수엘라처럼 그런 시민사회가, 그러니까 우파 시민사회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고, 음, 그리고 뉴미디어가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음, 그게 좀 장기전이고 오랜 싸움이 되더라도 전선은 그어졌다. 그리고 제2의 음. 건국이라는 것은 필연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제 젊은이들의 그 네. 젊은이들이 나라의 어떤 일종의 이제 반국가 세력하고 싸우겠다는 그 결기, 이게 이제 살아있다는 점이고, 이 레거시 미디어는 죽어 있지만은 뉴 미디어가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기득권들이 세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래도 좀 살아 있어가지고 이 우파 시민사회, 그래서 네. 이제 홍콩이나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면서 네. 그래도 뉴미디어 우리 같은 이제 뉴미디어들이 열심히 싸워야 되겠네요. 아, 네네. 예, 우리 신 교수님도 많이 싸워주세요. 신 교수님 방송 요즘 많이 늘어났죠? 유튜브 아니, 방송 또 그게 이제 요새 좀 처음에 빠졌나요? 그 1만 구독자까지는 상당히 빨리 갔는데 그 후로는 딱 예, 정체가 되더라고. 근데 좀 지금 보니까 그때가 예, 제가 방송 시작할 때는 이제 구속 취소되고 나서 그때 좀 바람 타고 있었다가 예, 탄핵이 딱 인용돼 버리니까 예, 그때부터는 좀 막 빠지는 것도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예, 좀 떠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예, 아무래도 좀 힘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예. 이렇게 힘들 때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진짜 동지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우파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에 신규진 교수님이 그동안에 많이 나오셔서 잘 아실 텐데 내용이 아주 뭐 출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규진 교수님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전옥현 안보정론도 많이 구독해 주셔서 새로운 뉴 미디어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계속되는 제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